가난하단 이유로 돌아서던 자식들이 돈 냄새에는 기가 막히게 달려오는구나. 서울 달동네에서 75년을 살아온 정말자 할머니. 평생 혼자 키운 세 자식들은 연락도 뜸했는데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 갑자기 나타나 극진히 모시겠다며 도장을 요구합니다.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가두고 몰래 집을 팔아버리려는 자식들. 하지만 24살 손자 민준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과 할머니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됩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바보는 아니었어요. 과연 정말자 할머니는 자신의 집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북쪽 끝자락 비탈진 달동네가 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 냄새가 좁은 골목을 따라 구불구불 흘러내리고 여름이면 장맛비가 슬레이트 지붕을 두드리며 빗물바지 통을 가득 채웁니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시작되는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75세 정말자는 동네 구멍가게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철제 셔터를 내리는 게 그녀의 변하지 않는 일상입니다. 가게 안은 온통 추억과 생활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라면 박스가 높이 쌓인 구석에는 성냥통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고 종이 비누가 담긴 플라스틱 통이 선반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벽에는 90년대 달력이 아직도 걸려 있는데 색이 바래서 숫자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달력 옆에는 손때 묻은 전화번호 메모지들이 셀로판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정말자는 그 달력을 보며 가끔 중얼거립니다. 세월 참 빠르네, 정말로. 벌써 20년도 넘었구나. 계산대 옆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하나 놓여 있어서 하루 종일 트로트나 옛 가요를 틀어놓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적적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노래를 들으며 젊었던 시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말자의 곁에는 손자 박민준이 있습니다. 24살 청년인 민준은 배달 알바를 하면서도 야간에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치킨집 배달을 뛰어다니며 밤에는 독서실에서 자격증 공부에 매진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오늘도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며 정말자에게 밝게 웃어 보입니다. 할머니, 내년엔 정말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따서 정규직 들어갈게요. 그럼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동네 떠나서 좋은 데로 이사도 가고요. 할머니 병원비도 제대로 챙겨드리고 말이에요. 민준의 말에 정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자의 등을 토닥입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최고야. 할머니는 여기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건강이 최고야. 이 착한 녀석이 있어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바빠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다닐 때 민주는 할머니 가게에서 숙제를 하고 심부름을 다니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또래보다 성숙하고 할머니를 누구보다 잘 챙겨줍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큰아들 승호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도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늘 투덜댑니다. 아이 둘 교육비와 대출 이자만으로도 빠듯하다며 어머니께 용돈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둘째 철우는 몇 년 전 자영업을 하다가 망해서
지금은 일용직으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처지라 자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막내딸 미정은 시집가서 애들을 키우느라 정신없다고 합니다. 남편 수입만으로는 부족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고 있어 여유가 없습니다. 세 자식 모두 사는 게 바쁘다며 연락도 뜸합니다.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몇 달에 한 번 전화가 와도 대화는 늘 똑같습니다. 엄마, 좀만 더 버텨요. 요즘 다들 살기 힘들어서 말이에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꼭 모실게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짜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 허나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야.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학비를 대주고 결혼자금도 마련해줬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홀로 세 자식을 키워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락 한 통 받기가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안부라도 물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동네를 바라보는 정말자의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아줌마들이 빨래를 널며 수다를 떠는 모습이 평화롭기만 합니다. 오후가 되면 동네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화투를 치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웃들과의 정이 있어서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특히 철물점 주인 양만수 할아버지는 남편 생전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입니다. 말자야, 오늘도 장사 잘 되냐? 라면 한 개만 줘. 요즘 입맛이 없어서 말이야. 철물점 주인 양만수가 구부정한 허리로 가게에 들어서며 인사를 건네면 정말자는 손을 흔들며 답합니다. 그저 그렇지 뭐. 하루 버는 걸로 하루 사는 거지. 만수 형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동네에는 정말자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뜸하게 연락하고 손자들도 학교 다니느라 바쁩니다. 그래도 서로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누군가 아프면 함께 병원에 가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소소한 인정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저녁 때가 되면 민준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늘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머니와 함께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며 민준이 말합니다. 할머니, 세상이 참 빨리 변하네요. 아파트 값도 계속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 서민들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도 우리는 꿋꿋이 살아갈 거예요. 정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살 길 가면 되는 거야. 남 부러워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감사하며 살자꾸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준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살게 해주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동네는 조용해집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끔 술 마시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지나가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정말자는 가게 문을 닫고 작은 방에서 민준과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 내일도 오늘과 같은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에 듭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와 같이 조용하던 달동네에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자는 가게 문 앞에서 빗자루질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물점 주인 양만수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말자야, 큰일 났어.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공고가 나왔어. 정비구역 지정한 공남 공고라고 써있더라고. 다음 주에 주민 설명회 한다는 거야. 정말자는 빗자루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재개발이라고요? 그게 뭔 소리예요? 양만수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지어준다는 거야. 조합 들어가면 우리도 아파트 하나씩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보상금도 나오고 말이야. 정말 대박이야, 대박. 그 소식은 동네 전체로 번개처럼 빠르게 퍼졌습니다. 골목 곳곳에서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동네가 재개발이래요. 우리도 이제 아파트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새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곰팡이 핀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흥분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꿈꿔왔던 아파트 생활이야라며 기뻐했고, 또 누군가는 너무 좋은 이야기라 믿어지지 않아요라며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정말자는 그날 밤 민준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는데 그게 뭔지 할머니는 잘 모르겠구나. 사람들이 다들 좋다고 하는데 말이야.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개발요? 정말이에요? 할머니, 잠깐만요. 그는 급히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재개발이라는 건 낡은 집들을 다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복잡한 절차들이 많이 있어요. 이틀 뒤 목요일 오후 정말자의 가게 문이 딸랑하며 열리더니 낯선 양복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반질반질한 구두에 값비싸 보이는 시계를 찬 그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능숙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대응개발에서 나온 오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명함 케이스에서 명함을 꺼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재개발 소식 들으셨죠? 어르신, 지금 파시면 최고가로 드립니다. 이주비, 보상금, 분양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려요. 다른 집들보다 먼저 계약하시면 조건도 훨씬 좋아지고요. 정말자는 명함을 받아들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인지 할머니는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어려운 말들이라서요. 오 팀장은 더욱 친근하게 웃으며 의자에 앉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 집을 우리가 비싸게 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도 한 채 드리고요. 지금 결정하시면 이주할 때까지 임시 거주비도 다 지원해 드립니다. 정말 좋은 기회예요. 마침 그때 민준이 배달을 마치고 헬멧을 벗으며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에 낯선 남자를 보고 즉시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한테 뭐 파시는 건 아니죠? 오 팀장은 민준에게도 명함을 내밀며 여전히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아, 어르신 손자분이시군요. 재개발 관련해서 상담드리러 왔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민준은 명함을 받아보더니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 저런 브로커들 조심하셔야 해요.
주민 설명회도 안 했는데 벌써 계약하자고 하는 건 수상해요. 급하게 계약부터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오 팀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다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브로커라니요. 저희는 정식 개발업체입니다. 그리고 빨리 결정하시는 게 어르신께 유리해요. 나중에는 조건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선착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민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주민 설명회부터 제대로 듣고 결정해요. 급할 거 없어요. 제대로 된 정보 없이는 절대 결정하면 안 돼요. 오 팀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명함을 하나 더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가 나간 후 민주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재개발 관련해서 사기꾼들이 정말 많대요. 주민 설명회에서 정확한 정보 들어보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절대 서두르시면 안 돼요. 정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평생 이 낡은 집에서 고생만 했는데 정말로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정말자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헝겊에 쌓인 도장과 땅 문서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이 집만큼은 절대 팔지 말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평생 욕먹던 이 집이 이제 돈이 된다니. 남편도 이런 상황이면 이해했을 거야. 그녀는 문서를 다시 장롱 안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는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곳곳에서 재개발 이야기만 나왔고 비슷한 양복 입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계약을 종용했습니다. 어떤 집은 벌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김씨네는 벌써 계약했대요. 박씨네도 어제 도장 찍었다더라고요.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사람들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주민 설명회가 열리기 이틀 전 정말자는 민중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마음속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주나 할머니가 평생 이 집에서만 살았는데 정말로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을 믿어도 될까? 민주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설명회에서 정확한 정보 듣고 할머니가 직접 결정하시면 돼요. 제가 옆에서 꼼꼼히 메모하고 도와드릴게요. 설명회 당일 정말자는 민중과 함께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건물 밖까지 들렸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맨 앞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공책과 볼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중요한 내용 다 메모해 놓을게요. 나중에 천천히 같이 검토해봐요. 정말자는 손자의 든든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자는 손자의 등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내 한평생의 값이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을까 하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주민센터 강당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평소엔 텅 비어있던 공간이 동네 사람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뒤늦게 온 사람들은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자는 이런 큰 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강당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누군가는 흥분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할머니 옆에 앉아 공책을 펼치고 볼펜을 준비했습니다. 조합 추진위원장이라고 소개받은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네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개발을 통해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화려한 아파트 조감도가 나타났습니다. 높은 건물들과 넓은 놀이터, 지하 주차장까지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아하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자도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낡은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보상 기준표가 화면에 나오자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기존 주택 면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합 가입 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드립니다. 낯선 단어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주 정착금, 임시거주비, 관리처분금, 추가 부담금, 조합비,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등등. 정말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평생 이런 어려운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열심히 메모하면서 가끔 할머니에게 작은 소리로 설명해 줬습니다. 할머니, 저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저건 나중에 내야 하는 돈이에요. 복잡하죠? 추진위원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동의율이 70%를 넘어섰고 80%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빨리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더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그럼 우리도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언제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임시거주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혹시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분양권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답변은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합 가입 후에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개별 상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명확한 답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정말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브로커들이 곳곳에서 쪽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결정하시면 특별 혜택 드립니다. 선착순 한정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오늘 계약하시면 수수료 면제해드려요. 사람들은 그 쪽지들을 받아들며 수군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습니다. 정말자는 민준의 팔을 잡고 그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복잡하구나. 할머니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그 주말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던 자식들이 갑자기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큰아들 승우가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온 그는 평소와 달리 극진히 정중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까지 들고 왔습니다. 엄마 안 계셨어요? 그동안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정말자는 반가웠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이라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재개발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모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승우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복잡한 일 혼자 감당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도 많고 해서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의 말투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정말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어리둥절했습니다.
일요일에는 둘째 철우가 와서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병원도 다니셔야 하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죠. 저희가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이런 큰일은 자식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철우 역시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서 어깨를 주무르며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허리는 어떠세요? 무릎도 아프시죠? 좋은 병원 알아봐 드릴게요. 하지만 정말자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막내딸 미정까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왔다며 정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한테도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엄마 모시고 좋은 데서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넓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미정의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정말자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눈물을 보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매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삼촌들과 고모가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찾아오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게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왜들 이러시죠? 그동안 할머니 어려우실 때는 어디 계셨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승우가 약간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이제 중요한 시기니까 가족들이 함께 결정해야 하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장 케이스와 위임장 양식, 인감증명서, 신청서가 흘깃 보였습니다. 승우가 정말자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런 복잡한 서류들은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엄마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법무사도 저희가 알아서 선임하고요. 철우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법적인 절차들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헷갈려 하는 일인데 엄마가 직접 하시기엔 무리예요. 정말자는 침묵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가난하단 이유로 돌아서던 자식들이 돈 냄새에는 기가 막히게 달려오는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피부치의 정을 쉽게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라도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오 팀장은 승우와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커피숍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 팀장은 서류 가방에서 여러 문서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후견인 신청부터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도장만 있으면 한 달 안에 모든 절차가 정리됩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어머니가 이런 복잡한 일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오 팀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만 받아오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아드님이 법적 대리인이 되셔서 모든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승우는 잠깐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니까요. 좋은 곳에서 편하게 모시려면 이 방법밖에 없죠. 어머니 혼자서는 이런 큰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시니까요. 오 팀장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요즘 고령자들 대부분 이렇게 진행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자녀분들이 대신 처리하는 게 당연하죠.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면 손해가 크거든요. 승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며칠 뒤 화요일, 정말자는 자식들에게 이끌려 종합병원 신경과로 갔습니다. 승호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미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검사만 간단히 받으시면 돼요. 건강 체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요즘 치매 예방 검사 많이 받으시잖아요. 정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병원에 가야 하지? 그것도 신경과라니.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정말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와서 무언가 심각하게 상담하고 있었고 또 어떤 할아버지는 혼자 앉아서 멍하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접수대에서 뭔가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서 봉투가 여러 겹쳐져 있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배달 일정을 조정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삼촌들과 고모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왜 갑자기 병원에 오셨어요?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승호가 약간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기 검진 받으시는 거야. 나이 드시면 건강 관리 잘해야지. 내가 왜 이런 데까지 따라와? 하지만 민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큰 병 없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종합병원 신경과에 오는 게 수상했습니다. 민주는 대기실에서 가족들이 주고받은 서류를 슬쩍 보려고 했습니다. 봉투 모서리로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초안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위임장 전 권한이라는 글자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급히 화장실에 가서 휴대폰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후견인 제도에 대한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치매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치매 증상이 없으신데 왜 이런 절차를 밟으려는 걸까요? 더 자세히 읽어보니 후견인이 선임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처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주민센터 무료 법률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야간 상담 시간에 맞춰서 간 그는 상담원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재개발 때문에 자식들이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신이 멀쩡하세요. 매일 가게도 운영하시고 계산도 잘하시거든요. 상담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르신 의사 능력이 분명하시다면 서둘러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전환하시고 인감은 분실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어르신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원의 말에 민주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정말 위험한 건가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상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어르신의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이 후견인에게 넘어갑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어요. 특히 재개발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민주는 급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게 불을 켤 때쯤 정말자는 도장 케이스를 찾으려고 장롱을 뒤졌습니다. 평소 도장을 보관하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정말자는 당황해서 장롱 안을 다시 한번 뒤져봤습니다.
도장이 없네. 분명히 여기 둔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건들을 제대로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자는 민준을 깨웠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도장이 없어졌어. 어떻게 하지? 평생 그 도장 하나로 모든 일을 처리했는데. 민준도 놀라서 일어나 함께 찾아봤습니다. 장롱 곳곳을 뒤져봤지만 도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 구석구석, 이불 사이사이까지 다 찾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주는 어제 법률 상담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혹시 삼촌들이나 고모가 가져간 건 아닐까요? 정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아니야, 내 자식들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최근 자식들의 행동이 수상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온 것이나 갑작스럽게 병원에 데려간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찾는다며 집안을 둘러본 적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경찰서에 분실 신고부터 하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받아요. 도장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담원이 알려준 방법대로 해봐요. 정말자는 민준의 말을 들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그날 오후 승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장 어디 두셨어요? 서류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병원 서류도 제출해야 하고 해서 급해요. 정말자는 도장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승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새로 만들어야겠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빨리 처리해야 하니까 내일 같이 가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주는 그 전화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삼촌들 중 누군가가 도장을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직접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금요일 오전, 정말자는 갑자기 찾아온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승호, 철우, 미정이 모두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승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태가 좀 심각하다고 하네요. 정말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데도 안 아픈데?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초기 치매 증상이 나타났대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안정을 취하시라고 하셨어요. 집에서는 위험하니까 전문 시설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정말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멀쩡한데 무슨 치매야? 철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도장도 어디 뒀는지 모르시고요. 이런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어려워요. 승호도 거들었습니다. 전문의가 말하기를 환경을 바꿔서 안정적인 곳에서 지내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저희가 좋은 곳 알아봤거든요. 정말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는데 갑자기 치매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괜찮아. 가게도 혼자 잘 운영하고 있고 계산도 틀린 적 없어.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결정한 듯 보였습니다. 미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미 입원 준비 다 해놨어요. 좋은 병원이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 민준이 배달해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승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가 있어. 민준은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죠? 민준이 물었지만 철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어머니 건강을 위한 결정이니까 조용히 있어. 민준은 할머니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말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아무데도 안 아픈데 자꾸 치매래.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법률 상담에서 들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위해 의도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검은색 승합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정말자를 모시러 왔다고 했습니다. 승우가 정말자의 옷가지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여기서 쉬시면서 치료받으세요. 안전하고 좋은 곳이에요. 정말자는 저항했지만 자식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미정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차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자주 면회 갈게요. 좋아지시면 바로 모셔올게요. 정말자는 민준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좀 도와줘. 나는 정말 아무데도 안 아파. 하지만 민준은 어른들에게 막혀서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철우가 오 팀장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계약서 오늘 중으로 처리해 주세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견인 서류도 같이 진행하죠. 다음 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될 거예요. 민주는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급히 차 번호를 메모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가로막혔습니다. 보호자 아니면 면회 제한입니다. 간병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빨랐어야 하는데. 무력감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법률 상담에서 들은 조치들을 미처 실행하기 전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는 외곽 요양병원에 갇혀서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조합 사무실에서는 승우가 오 팀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중에는 매매 예약서가 있었습니다. 승우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도장을 꺼냈습니다. 정말자의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보상금 절반 선지급, 나머지는 관리 처분 후에 주신다고 하셨죠? 오 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계약하시면 내일 바로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승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망설였지만 결국 도장을 탕 찍었습니다. 인주가 선명하게 서류에 찍혔습니다. 수십 년간 정말자가 지켜온 집의 운명이 그 한 번의 도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 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되니까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 요양병원에서 정말자는 얇은 담요를 끌어당기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실의 형광등이 눈에 따가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이게 효도란 이름이냐?
내가 평생 모은 건 집 한 칸뿐인데. 눈물이 양보를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자는 생전 처음으로 완전한 무력감에 무너졌습니다. 평생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렸고 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팔려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좀 구해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간병인이 들어와서 저녁 약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치료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자는 약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 왜 자꾸 약을 먹으라고 해? 하지만 간병인은 듣지 않고 약을 억지로 먹였습니다. 정말자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정말자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믿음도 자신의 자유도 그리고 소중한 집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이웃 철물점 주인 양만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간병인들이 모두 휴게실에 있는 틈을 타서 몰래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발소리를 죽여 걸어온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말자야, 민준이가 날 불렀다. 양만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말자에게는 구원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말자는 눈을 크게 뜨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며칠간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며칠간의 피로가 역력했고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늦었어요. 할머니 구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자는 손자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자꾸 이상한 약 먹이고 치매라고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민주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가처분 신청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걸 법원에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중요한 걸 찾았거든요. 민주는 품속에서 낡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집에서 오래된 재봉틀 속 깊숙한 곳을 뒤져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어서 찾기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은 결과였습니다. 정말자가 봉투를 받아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종이의 냄새가 났고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중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친필 메모와 20년 전 공증 사실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 관한 권리는 배우자, 정말자에게 전부 양도함. 자식들 간섭 금지. 라고 남편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동네 변호사를 찾아가 정식으로 써둔 문서였습니다. 정말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 사람 나 떠나던 날에도 결국 나를 지키려 했구나. 말은 안 했지만 다 생각하고 있었구나. 양만수가 옆에서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말자야, 기억나지? 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자식들이 욕심을 부릴까봐 걱정된다고. 그래서 이런 문서를 미리 준비해둔 거야. 나한테 증인도 부탁했었거든. 정말자는 남편의 마지막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살아생전 말이 없던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 준 것이었습니다.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결연한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 결정하신다는 걸 법원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뜻을 유언 대용증서로 정리해요. 누구에게 줄지, 왜 그런지 할머니 말로 남겨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없이 할머니 뜻대로 될 수 있어요. 정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말하마. 평생 참은 입, 오늘은 연걸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어. 민준이 가방에서 여러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삼촌들이 할머니 도장으로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하지만 이 문서가 있으면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고요. 법률 상담 받아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자식들이 정말 그런 짓을. 평생 그 애들을 위해 살았는데. 가난할 때는 연락도 안 하더니 돈 될 때만 나타나는구나. 양만수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자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민준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용기 내봐. 내가 원래 강한 사람이었잖아. 남편 돌아가시고도 혼자 자식 셋 다 키워낸 사람이 누구야? 정말자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주는 녹음기를 꺼내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로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정상이고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걸 남겨주세요. 이게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정말자는 녹음기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희생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정말자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치매가 아니고요. 매일 가게 운영하고 계산도 정확히 하고 있어요. 내 집은 평생 나를 돌봐준 손자 민준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가난할 때는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자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자식들 다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나를 병원에 가두고 치매라고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어요. 민주는 할머니의 용기 있는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삼촌들이 뭐라고 해도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할머니가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양만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말자야, 이제야 내 본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평생 착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져야지. 그게 너한테도 좋고 민준이한테도 좋은 일이야. 정말자는 더욱 힘을 내어 계속해서 녹음했습니다. 내 남편도 자식들을 믿지 못해서 이런 문서를 남긴 거였어요. 남편의 뜻대로 민준이에게 모든 걸 물려주겠어요. 그 애가 나를 가장 아껴주고 돌봐줬거든요. 자식들은 돈 될 때만 나타나지만 민준이는 매일 내 곁에서 챙겨줬어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다음 주에는 정식 재판을 받을 거예요.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인정받을 거예요. 정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당당하게 맞서 볼게.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거야. 양만수가 시계를 보며 아쉽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야겠다.
간병인들이 순찰 돌 시간이야.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 민준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며칠만 더 버티세요. 제가 꼭 할머니를 여기서 데려올게요. 그리고 우리 집도 반드시 지킬 거예요. 할머니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정말자는 손자와 오랜 친구를 보내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만 살지 말자. 내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자.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남편이 남긴 문서를 가슴에 품으며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칠 후 화요일 오전, 가처분 신문기일이 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동네 사람들이 법원 앞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양만수 할아버지를 비롯해 정말자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이웃들이 증인으로 나서겠다며 함께 왔습니다. 말자 씨가 치매라니 말도 안 돼요. 그 양반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매일 가게 운영하면서 계산 한 번 틀린 적 없어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수군댔습니다. 한편에는 조합 관계자들과 브로커 오 팀장 그리고 자식 3명이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정말자와 민준이 소박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하고 의연했습니다. 법원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동네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개발 때문에 이런 일까지 생기네라고 혀를 찼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며 분개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와 있어서 카메라를 들고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고령자 재산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언론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정말자는 평생 이런 공식적인 장소에 와본 적이 없어서 긴장했지만 민준이 옆에서 계속 힘을 주며 격려했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동네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모두들 숨을 죽이며 재판 진행을 지켜봤습니다. 천장이 높은 법정은 웅장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말자는 평생 법정에 와본 적이 없어서 떨렸지만 민준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옳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할머니가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판사가 검은 법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고 법정 안이 조용해지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정말자를 바라보며 차분하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말자 씨 스스로 재산 처분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까? 누구의 강요나 압박 없이 본인의 뜻을 말씀해 보세요. 정말자는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해요. 매일 가게 운영하고 계산도 정확히 하고 있어요. 손님들과 대화도 잘하고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갑자기 치매라고 하면서 병원에 가뒀어요. 승우가 급히 앞으로 나서며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어머니는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병원에서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도장을 어디 뒀는지도 기억 못 하시고요. 이런 상태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시다고 생각합니다. 철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판사님.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워하세요.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 팀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와 자신있게 주장했습니다. 어르신이 연세도 많으시고 치매 소견이 있으시니까 법적 능력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고 조합에서도 승인을 받았어요. 하지만 판사는 새로운 서류 더미를 천천히 넘기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신경과 재검 결과를 검토해 보니 인지 기능이 양호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전 소견은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의 의견도 첨부되어 있네요.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나서 녹음기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 내 스피커에서 승우와 오 팀장이 나눈 통화 내용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후견인만 따내면 모든 게 끝이야. 어머니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 도장만 있으면 되니까 빨리 처리하자. 그래요. 병원 진단서만 받으면 계약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어차피 늙은이들은 뭘 알겠어요. 법정 안이 큰 소동으로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어머, 저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라는 분노 섞인 탄식이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철우가 당황해서 얼굴이 새하얗게 되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판사님.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니까요. 하지만 미정은 이미 자리에서 주저앉아 어깨를 떨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정말 죄송해요. 승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치밀한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남편의 친필 유언장을 제출하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판사님, 이 문서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공증을 받아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할머니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고 자식들의 간섭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양만수가 증인석에 나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을 걱정해서 미리 준비해둔 문서예요. 저한테도 증인 되어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자식들이 욕심을 부릴까봐 걱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오 팀장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식 계약이 체결되었고 대금도 일부 지급되었습니다. 조합에서도 모든 절차를 승인했고 다른 주민들도 다 동의했어요. 지금 와서 번복하면 큰 혼란이 생길 거예요. 판사가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본인의 진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입니다. 특히 허위 진단을 바탕으로 한 후견인 신청은 명백한 사기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말자가 천천히 일어나서 법정 전체를 향해 또렷하고 똑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를 이용하려고 하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집은 내가 결정하겠어요. 가난한 어머니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법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고 동네 사람들이 말자 씨 정말 잘했어요. 라며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도 저렇게 당당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들고 최종 판결을 엄숙하고 분명하게 선고했습니다. 부당한 재산 처분은 일체 금지합니다. 정말자 씨의 공증 증서는 완전히 유효하며 브로커와의 매매 예약은 무효로 봅니다. 또한 허위 진단에 관여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고령자 재산권 침해는 엄중히 처벌될 것입니다. 망치 소리가 웅장하게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고 정말자의 용기 있는 싸움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몇 달 뒤 달동네는 드디어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 팀장 같은 브로커들이 개입할 수 없게 되었고 주민들의 진정한 동의를 받아 투명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재개발 조합도 새롭게 구성되었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정말자와 민주는 임시 이주주택으로 먼저 옮겼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이런 데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곰팡이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깨끗하다니. 정말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임시 거주 기간 동안 정말자는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이주주택 단지 내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니까 더 재미있어. 서로 도우니까 일도 덜 힘들고. 오랜만에 정말자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웃들과 서로 도우며 살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나고 드디어 새 아파트 열쇠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정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아, 이게 정말 우리 집이야? 꿈 같아서 믿어지지 않네. 넓은 거실과 깨끗한 방들, 그리고 무엇보다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고 습기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평생 벽에 곰팡이만 보다가 이게 웬 호사냐.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 줄 정말 몰랐어. 정말자는 창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고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주는 분양권과 받은 보상금 일부를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자 장학기금을 만든 것입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이 다시는 혼자 싸우지 않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고령자분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이에요. 고령자 법률 지원과 무료 상담을 위한 기금이었습니다. 정말자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준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다니. 그동안 할머니를 키운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한 달 후 승호가 조용히 새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말자는 문을 열고 아들을 보았지만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지? 승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정말자는 승호를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단 말로 끝낼 일은 아니지. 그래도 내가 내 자식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다만 굶지는 말아라. 하지만 예전처럼 의존하려고 하지는 마라. 차가운 말투였지만 완전히 인연을 끊지는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자는 생활비가 아닌 상담 치료와 재취업 교육비 명목으로 최소한의 지원만 약속했습니다. 내가 정말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 철우와 미정도 각각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특히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자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래도 피부치니까 아예 연락을 끊지는 않겠다. 다만 이제는 내 뜻을 존중해야 해. 자식들에게 실망한 마음은 컸지만
그래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희생은 하지 않기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동네 노인복지관에 김치찌개와 국밥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자가 매주 금요일마다 국밥 100인분을 끓여 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은 잠깐 들렀다 가는 손님이여. 남는 건 사람이여. 나 혼자 좋게 살 수는 없지. 정말자는 국자를 저으며 다른 할머니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니 즐거웠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만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할 때마다 정말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혼자가 아니었어.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또 위로해주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나누며 구체적인 조언해 주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민주는 마침내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따고 현장 안전관리자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노란 헬멧을 쓰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본 정말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아, 드디어 해냈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민주는 헬멧을 벗으며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진짜 가장이에요. 평생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시고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할머니께 보답할 차례예요. 회사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민주는 정말자에게 고급스러운 새 옷을 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아무도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자는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 어느 날 저녁, 정말자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예전 달동네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냈구나.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과거의 고통들이 이제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자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재개발로 바뀐 건 집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었구나. 진짜 중요한 건 당당함이었어.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